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시상식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의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최대의 설계 공모대전입니다. 특히 올해 공모대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주거 문화를 반영해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일과 교육 등이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플랫폼의 재구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이 된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참신한 디자인들이 많이 출품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2달간의 공정하고 엄중한 심사를 거쳐 드디어 오늘 공모대전의 수상작이 발표가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수상팀 모두 직접 모시고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의 취지 그리고 공모대전의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셨죠?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주제는 바로 따로 또 같이였는데요. 지금 현 시대에 가장 공감이 되는 주제였던 만큼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충기 운영위원장님의 공모대전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운영위원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충기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경과 보고를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공모대전 추진을 위해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김현준 LH 사장님, 김헌동 SH 사장님과 6개 지방공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대전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애써주신 여러 운영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발전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건축사 사무소 및 건설사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대학생 특별 공모 참가자분들과 어린이 그림대회에 참여해주신 초등학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1년 공모대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의 설계 경기입니다. 금년 4회차를 맞이한 공모대전은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 여러분이 직접 공동주택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 특별 공모와 어린이 그림대회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주택 중 디자인이 탁월한 단지를 대상으로 준공사업 공모를 개최하여 공공주택의 발전과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대전은 총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고 각 지구는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분양, 일자리 연계, 마을 정비형 등 총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전문성 있는 설계사무소가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총 98개 설계사무소가 응모 신청을 하였고 그중 26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모에 접수하였습니다. 비록 3개 지구는 유찰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금년도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시장 증가 등 일시적인 특수성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공모대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설계 공모대전에서 운영위원들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는 1개사가 1개 지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고 단독 출품하도록 한 것이었고 또 심사위원들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들로 엄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설계 공모 대전 공고에 앞서 3개월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총 8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롯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단절된 주거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따로 또 같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이라는 공모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대전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공모심사 완료 후 응모에 신청한 52개 설계사무소의 설문조사 결과 본래 공모는 특히 운영과 심사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고 투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대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설계사무소에서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팬데믹 상황에서 주거 공동체를 실현하고 커뮤니티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적 해법을 제시해 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모여서 공공주택이 주거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과 도시 공동체 복원의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이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와 공동주택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동주택 혁신을 위해 훌륭한 작품을 제출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과 공모대전의 성공적인 진행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기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총 3분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 윤성원 차관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모 대전을 잘 진행해 주신 이춘기 운영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상자분들을 포함해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건축가분들께 감사와 격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집은 휴식과 일상의 주거 공간을 넘어 일과 학습, 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주거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담아내는 과정은 더 쾌적하고 안락한 집을 만들기 위해 이제 꼭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그간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며 공공주택의 미래 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공모 대전에서는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집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공주택이 따로 또 같이 살아가며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모델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이 더 살기 좋은 공공주택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어진 공공주택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신혼부부들은 행복을 키워갈 수 있도록 또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건축가 여러분들께서도 매력적이고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이 우리나라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장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차관님의 축사였습니다. 따뜻한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H 김현준 사장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주택이 혁신에 앞장서시며 공모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대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김헌동 SH 사장님과 6개 지방공사 사장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모대전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에 애써주신 이춘기 서울시립대 교수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뛰어난 기량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건축사 사무소와 건설사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이번 공모대전을 전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주신 대학생 특별 공모 수상자분들과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 초등학생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택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케 하는 보금자리이자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득 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 사회 구조 변화 등에 따라 공공주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LH는 연령, 계층별 맞춤형 설계를 확대하면서 스마트 기술 적용과 제로 에너지 주택 도입 등 공공주택 품질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국민들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거듭나려면 저희 LH의 노력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해 주신 민간의 창의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대전 참가자분들께서 코로나 확산으로 단절된 주거 공동체를 복원하고 국민들의 다채로운 주거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전에 없던 다양한 시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나간다면 머지않아 공공주택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국민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LH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공공주택 조성에 실제로 반영되어 국민들께서 더욱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이 공공주택의 새 지평을 여는 혁신의 장이자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출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과 오늘 시상식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H 김현준 사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말씀 그리고 축하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SH 김헌동 사장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주관하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과
공모전 각 분야의 훌륭한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업체,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수작품 선정을 위해 공정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62년 국내 최초로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89년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 서울 거주,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의 일상화, 외부 활동의 축소 등에 따라 모든 가족이 많은 시간 함께하는 주거 공간,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새로운 주거 플랫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대전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따로 또는 가치라는 주제로 여러 출품작들이 구수한 디자인, 주거공간의 재해석 등을 통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 플랫폼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은 증가하는 수요와 주거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으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이 궁극적으로 이미지를 거듭나고 다양한 디자인과 특화 설계 등을 통한 혁신, 더 나아가 주택 건축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H 김원동 사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뜻깊은 말씀 고맙습니다. 따로 또 가치,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반 공모, 대학생 특별 공모, 준공사업 설계 공모, 그리고 어린이 그림 대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일반 공모 부분 당선작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반 공모는 4그룹으로 나눠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일반 공모 가그룹 공공임대 부문 당선작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일반 공모부문 가그룹 공공임대 가1 인천계양 A-1 이어담 건축사 사무소 위빙 코로나로 거리둔 삶 속에서 주거가 서로를 엮어줄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단지 내 길과 마당은 서로 위빙되고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한 작품입니다. 가2 시흥거모 A-1, A-2 건축사 사무소 두올 아키텍츠 경계를 지우고 마을을 이어서 마음을 나눈다.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이 단지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이질적으로 분리되는 도시가 아닌 유연한 마을이 되도록 공공보행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단지 내부로 유도되도록 조성한 작품입니다. 네, 당선작들의 창의적이고 또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당선되신 팀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모 나그룹 공공 분양 부문 당선작 발표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일반 공모부문 나그룹 공공분양 나1 서울 마고 범도시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라미네이티드 플랫폼 땅의 기업에 오늘을 더하는 입체적 주거 플랫폼입니다. 느슨하게 엮인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중첩하여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은 입체적 주거 플랫폼을 제안한 작품입니다. 나2 인천 계양 A-6 제후건축사 사무소 얼반인 페르소나 도시축에 순응하며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가 마을 차원에서 제공되고 공유되며 모두가 함께 다채로운 길과 마당에서 소통하며 어울려 살고 싶은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안한 작품입니다. 나4 대구 대공원 A-3 건축사 사무소 해안 물들다 사람 더하기 이웃 더하기 자연 공원으로 둘러싸인 파크빌리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닌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고려하여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을 포함한 커뮤니티로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안한 작품입니다. 나5 의성노동 5호 건축사 사무소 사람이 모이는 마을길입니다. 젊은 층 특성에 어울리는 개성 있는 공동주택으로 북측의 기존 건물을 배려하며 기본 볼륨을 배치하고 주변에 비해 큰 볼륨감을 분자해 열어주고 저층부를 비워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한 작품입니다. 네, 소개 영상 잘 봤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첨단 기술로 접목된 도시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나그룹 공공분양 부문 당선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모 다그룹 공공임대 일자리 연계 부분 수상작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일반 공모부문 다그룹 공공임대 일자리 연계 다1 광명소화 EMA 건축사 사무소 리빙 인프라 주거 안정과 창업 지원의 재택근무형 공동주택으로 개방된 접지층과 중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교류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생활과 주거 환경이 존중받도록 계획된 작품입니다.
다 2. 밀양 산문 KG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위드 빌리지 열린 길 위에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밀양 구도심의 중심에 놓인 주거와 공공시설은 공유 공간의 분리와 연결을 통하여 이질적인 프로그램의 복합화를 이루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따로 또 가치의 새로운 복합 플랫폼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4. 제천 체험하우스 선 건축사 사무소 입체적 소통 다접점 복합 플랫폼입니다. 각 시설들 간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수평, 수직의 입체적 재구성 및 사이 공간, 길, 열린 공간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교류 및 소통을 유도하고자 디자인된 작품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홈워크 환경을 통한 복합 주거 플랫폼 어떤 모습으로 실현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모 라그룹 공공임대 마을 정비 부문 수상작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일반 공모부문 라그룹 공공임대 마을 정비 라1 충남 예산 충남 청양 3 와이오툭 도시건축 건축사 사무소 복합형 플러스 매트형 공동주거와 스텝형 플러스 타워형 플러스 매트형 공동주거입니다. 예산은 개별 단위 세대는 실내의 전용 면적 외에 별도의 테라스나 다락방을 가지도록 층별 단면을 조직하였고 청양은 각각 스텝동, 탑상동, 매트동의 주거 유형으로 정리하여 개별 단위 세대는 모두 별도의 테라스나 다락방을 가지도록 층별 단면을 조직한 작품입니다. 라2 경북 영천 플루토 건축사 사무소 마을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 단지 이음자리입니다.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주민과 입주자가 함께 만나는 징검다리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한 작품입니다. 라3 영종 하늘도시 A-3 건축사 사무소 토반 힐링 앤 셀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입주민들이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주고 영종 하늘도시를 계획대지 내부로 들여와 1층에 자연 그리고 상부층에는 도시를 계획한 작품입니다. 라4 평택안정 종합건축사 사무소 수목 A&A 슬기로운 일상생활 따로
또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상생 커뮤니티입니다. 중정을 둘러싼 두 개의 삼각형 메스로 구성하여 자연스러운 접촉과 소통이 있는 공용 공간을 계획하고 어린이 공원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한 작품입니다. 네, 라그룹 공공임대 마을정비 부분 수상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마을 재생을 통해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시상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어린이 그림대회 부분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그림대회는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다양하고 또 특별한 집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품 중 어린이 그림대회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어린이 그림대회 부문 초등학교 저학년 부문 대상 이예준 학생. 작품명은 소방관 장난감이 지켜주는 아파트입니다. 내가 아끼는 소방관 장난감 캐릭터가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파트를 그린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부문 대상 김동현 학생. 작품명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집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주로도 여행 갈 수 있는 집을 표현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은 이예준 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부분은 김동현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40명의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린이 그림대회는 온라인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준공사업 설계 공모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준공사업 설계 공모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혁신을 보여주고자 마련된 부분인데요. 수상작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준공사업 설계 공모부문 1위 수원 메탄 화이트 랩소디 동심원 건축사 사무소 외 스키플로어 형식으로 현관 앞 나만의 작은 마당과 다이내믹한 메스 디자인
그리고 맞벽 건축으로 생긴 중정 공간에 예술 작가들과 콜라보한 작품을 설치하여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작품입니다. (2위) 안양관양 행복주택 유학 건축사 사무소 외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한 신혼부부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동육아, 주방, 세탁실, 피트니스, 공중정원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유주택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작품입니다.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토문 건축사 사무소 외 평택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신혼희망주택은 자연과 도시, 사람 간의 감성회복을 주제로 계획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단지로 특히 인면 등에 사용된 색채는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주며 깔끔하고 차별화된 신혼희망주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위 인천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DA그룹 엔지니어링 외 자연, 경관, 첨단 기술의 새빛으로 가득한 새빛 오름을 주제로 2021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다양한 5개 공간과 조경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조명이 특화된 아름다운 단지입니다. 네, 수상하신 네 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대학생 특별공모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학생 특별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주택의 공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대학생 특별공모 수상자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대학생 특별공모 부문 대상 한동대학교 박지민, 정효주, 이신영.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입니다. 입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모듈 조합이 가능하여 다양한 평면을 가질 수 있고 주거 내 업무 공간을 더해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소호 공간으로 완성한 모델입니다.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정건희, 천민기, 이강현 인택트 빌리지입니다. 새로운 시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언택트 라이프가 온라인 소통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반면에 오프라인 기반의 소통과 만남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 언택트와 컨택트가 어우러져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인텍트 커뮤니티를 제안한 작품입니다. 우수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희재, 차예지 24hous입니다. 청년 창업인과 지역 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와 생활, 일자리가 함께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오산세교지구의 생활 가로를 수직적으로 확장하고 선형 녹지를 연장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네, 미래의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를 이끌어갈 인재들인 만큼 대학생 참가자분들이 만들 멋진 공공주택의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수상하신 세 팀, 그리고 그 외 수상팀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특별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특별상은 일반 공모 부분에서 수상한 팀들 중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은 세 팀 선발했는데요. 국민들의 선택으로 정해지는 상이니만큼 그 어떤 상보다 매우 뜻깊은 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특별상은 어떤 팀이 받게 될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특별상 부문 2021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15개의 일반 공모 당선작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3개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특별상 받으신 세 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수상작들 확인해 보셨는데요. 수상작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담아낸 작품들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특별상 수상팀과 대학생 특별공모 수상팀, 그리고 준공사업 설계 공모 수상팀이 직접 선정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따로 또 같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수상자들은 작품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모 부분 특별상 수상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땅의 기억 위에 오늘을 더하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더하는 입체적인 주거 플랫폼입니다. 우리 시대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요소는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간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러한 단절된 그러한 단지들을 사람들 간에 다양한 소통이 있는 그런 단지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했습니다. 서울 마곡 대상지는 이 방화동의 구도심과 마곡 신도시 그리고 녹지의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마곡 신도시 그 방화동 구도심의 그 DNA에 주목을 했습니다. 길과 마당 등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다양한 그 마주침이 있는 이러한 일상적 공간을 단지 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서 도시 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죠. 이 공동주택의 단순한 평면을 적층해서 만드는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과 공공의 공간이 서로 이렇게 상호 호흡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구도심의 이 그물망 구조와 마곡 신도시의 이 격자 구조를 중첩시켜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마을의 윗마을은 굉장히 컴팩트한 구조로 전체적으로 느슨한 마을을 만들며 동시에 이 아랫마을은 보이드 공간과 계단 등을 통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그러한 소통이 있는 그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썬큰에서부터 주거동까지 커뮤니티와 생활 공간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 유니트에서는 이 가변적인 구조와 다양한 주거 유형의 조합이 조합되어 있는 적층되어 있는 주거동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부 공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당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단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거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과 녹지의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당과 길로 접속하는 이 아랫마을, 브릿지와 계단 등을 통해서 이 아랫마을에서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접촉이 동선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층부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은 주동과 입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다양한 수직 동선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네트워킹되는 이 생활 SOC 시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적층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그 단지의 정원이 되며 한강이 조망이 가능한 그린 실린더를 만들어서 이 단지의 어떤 아이덴티티적인 요소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공동주택은 느슨하게 엮인 이 아랫마을과 컴팩트한 윗마을을 중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은 입체적인 주거 플랫폼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하늘도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계획의 목표는 자연 위에 세워진 공항 신도시인 영종 하늘도시를 계획 단지 안에 다시 구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층의 피로티 마당은 영종도의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고 들어 올린 상층부의 주거시설은 영종도의 하늘 도시를 의미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층부의 복도형 주거를 미음자로 대지에 넓게 배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중정형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미음자 주거를 위로 들어 올려서 생긴 1층에 피로티 마당을 만들어 영종도의 바다와 갯벌의 흔적과 자유로운 바람 등의 자연 요소들을 대지 안으로 유입하여 입주자는 물론 주변 지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층부 주거를 들어 올려서 만든 미음자 형상은 아래에서 보면 하늘을 닮는 모양입니다. 셋째, 미음자 메스의 중간 부분을 분절하여 북측의 도로와 남측의 경관 녹지를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계획 대지가 외부 공간과 소통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고층부의 타워를 주변의 고층의 주거 단지와 대응하도록 도로변에 배치하고 저층 복도형 주거의 사이사이에 위치시켜 다양한 조망이 가능하고 또한 남측 및 북측의 도로에서 보았을 때 리듬감 있는 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분절된 메스를 이어주고 1층의 피로티 마당과 상층부의 주거시설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며 저층부의 주거시설의 복도와 연결되는 둘레형 산책로의 활용도 고려하여 데크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층 주거시설 상부의 옥상 정원과 고층 주거시설 상부의 하늘 정원 등의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외부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계양 신도시 A-6블럭 개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뉴노멀 시대의 주거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뉴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주거의 다기능성과 정주 기반을 개별 단위 세대 내에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과 휴식, 일가놀이 등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는 마을 차원에서 제공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주거 공간은 단위 세대의 벽을 넘어 도시로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잡한 도시 속 여백으로서 건축적 단순함을 마을의 표피로 해석하여 도시 질서에 순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형식적으로 제공되던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재정립하여 개인의 페르소나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공간, 어바닌 페르소나를 제안하였습니다. 단지 계획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오픈 발코니와 큰 마당을 가진 중정형 주거 등을 도로변에 배치하여 도시명 주거의 새로운 플로토타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단지 중심 공간에는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3개의 영역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이들이 모여 하나의 단지로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대응하고 거주에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단위 세대는 거주성을 고려하여 마통풍과 가변 성능을 극대화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발코니 공간은 개인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담아낼 수 있는 오픈 발코니로 특화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마당이 되기도 하고 정원이 되기도 하고 때론 바베큐장이 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개개인의 삶이 담긴 생활 경관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길가 마당이 만드는 또 하나의 생활 공간 커뮤니티 플랫폼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다채로운 길과 마당과 엮어내었습니다. 상부층에는 단독형 주거 등을 데크 마당과 함께 계획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다채로운 경관을 즐기며 편안하게 모여 생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생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거주성을 기본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소통형 주거단지는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단지가 아닌 누구나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디자인, 그리고 차별화된 공간, 또 커뮤니티 시설들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학생 특별공모 부분 수상팀의 작품 설명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우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개인과 공동의 생활 공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 청년 창업과 일자리 문제 등의 이슈들이 새로운 주거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민과 변화된 생활 모습을 모듈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더욱 중요해진 개인 주거 공간을 성격에 따라 각각의 모듈로 만들고 주거 공간 내에서의 오피스 공간을 마련하여 모듈 간의 연결성으로 단절되어 있던 삶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지는 경기도 우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그린 스페이스가 많으며 반경 3km 이내 산업단지들이 입지하여 지역 전략 산업 수요자 수요가 풍부한 부지입니다. 새마역과의 연계를 위해 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 입구를 위치시키고 메인 출입구 이외에도 다양한 방향에서의 출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모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3000 x 3900 크기의 모듈을 조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각각 리빙, 룸, 오피스의 카테고리로 구별된 모듈 타입을 입주자 혹은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각 모듈을 다양한 입주자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조합한 유닛입니다. 유닛 A는 개인 공간을 원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유닛입니다. 주거 공간과 함께 오피스 공간이 마련되어 혼자 작업하는 청년에게 적합한 유닛입니다. 유닛 B는 오피스의 모듈의 벽이 가변성이 있어 옆 세대와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유닛 C는 네 가구가 결합된 형태이며 1, 2층 간의 오피스 공간을 공유합니다. 같은 증업군의 종사자들에게 추천하는 유닛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닛 D와 E는 2인 가구를 위한 유닛입니다. 유닛 D는 지역 전략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유닛입니다. 유닛 E는 인근 직장을 다니는 신혼부부나 다른 2인 청년 가구를 위한 유닛입니다. D와 E는 오피스 공유의 차이가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공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ABCD는 앞서 설명한 각 유닛을 조합하여 완성한 평면입니다. 각 층마다 세탁실, 공유 키친, 라운지,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환승 주차장과 입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1, 2층에는 상업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또 건물 중간에 배치된 오피스층은 일적인 부분에서의 더 큰 만남을 서포트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주민의 유형과 필요에 따라 조합된 모듈로 다양한 평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과 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 가지의 인면이 아닌 다양한 인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의 모듈 아이디어는 여러 부지에 적용이 가능하고 응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텍트 빌리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시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텍트 라이프가 온라인 소통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반면 오프라인 기반의 소통과 만남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언택트 소통과 더불어 오프라인 기반의 컨택트 소통을 조화롭게 이루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텍트 커뮤니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텍트 빌리지의 디자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배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사이트 인근의 주요 시설인 세마 역사, 광장, 공원과의 동선 연계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철도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베리어 코어를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베리어 코어와 잘 연계될 수 있는 매스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핑계 플랜으로 형성된 매스는 일조와 향에 의해 단계별 높이를 구성하고 있으며 거주자들을 위해 형성된 옥상 정원과 입주민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3층의 교류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부는 거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복층 계획과 공간화되어 사용될 수 있는 복도를 계획했으며 다용성 발코니를 통해 거주자들의 발코니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세마 역사의 시그니처인 성벽을 모티브로 한 인면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인텍트 빌리지의 유닛은 중복도 유형과 복층형 주거의 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도까지 사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가능성을 갖게 되었고 환기와 채광, 용도 분리라는 장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개인의 생활이 필요할 때는 닫혀 있다가 코워크처럼 함께하는 상황에서는 복도까지 공간이 확장되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또한 인텍트 빌리지에서는 오프라인 기반의 최소 소통 단위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하여 교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도층 평면을 보시면 4세대가 묶여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 기반의 최소 교류 단위를 구성하려는 의도입니다. 세마역 소음을 차단하는 베리어 코어에는 층별로 생활 지원 프로그램과 공중 정원이 위치하여 오프라인 교류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여 중고 거래 같은 우연한 교류에서부터 나아가 유사 직종, 취미 등의 그룹으로 교류 가능성이 확장됩니다. 위쪽은 다양한 교류 공간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5가지 투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층 상부에 위치한 공중정원과 세마역과 연계한 열린 광장이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지원하는 3층의 공중마당,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활용하는 다용성 발코니 그리고 근린공원과 연계하고 있는 성큰 가든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저희는 온오프라인 교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과 삶의 지식과 경험을 온전하게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상 인텍트 빌리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hours)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산업단지와 주변 시설과의 연계, 선형 녹지 및 보행축의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24hours는 청년 창업인과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의 삶에 특화된 공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청년과 지역 주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불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언택트 라이프, 컨택트 하우스 앤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상에서 세마역과 산책길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조성하였습니다. 보행축은 수직적으로 확장하며 주거와 공유공간을 가르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합니다. 보이드는 주거와 공유공간의 적정 거리를 확보합니다. 또한 야외 공간을 조성하여 선형 녹지를 연결하였습니다.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보행과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였습니다. 세마역과 산책길을 잇는 보행축은 커뮤니티 공간을 연결하며 생활 가로를 조성합니다. 저층부에서는 청년 창업인의 주거 공간은 남서쪽을 면하도록 배치하였고 공용 공간은 철로에 면하는 북동쪽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랜드 스테어로 형성된 코워킹 스페이스는 매개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공용 공간은 창업 지원, 주민 편의, 지역 편의, 커뮤니티 시설로 기능에 따라 생활 SOC와 연계되도록 배치하여 창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인은 공용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복층 창업지원 주거에서 생활합니다. 2층 현관 앞에 홈오피스를 두어 창업지원 공간과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될 가능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층의 생활공간과 수직적으로 분리하였고 또한 프라이빗 벽을 두어 주변 시선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종사자는 소규모 모임 단위의 공간을 함께하는 1인형 일자리 연계 주거에서 생활합니다. 마주친 공간은 새로운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되고 공용 주방 및 세탁실에서 같은 층 이웃과 일상을 공유합니다. 다양한 높낮이로 구성된 주동은 새마역 부근에 입체적인 경관을 조성합니다. 또한 테라스는 가로로부터의 적정한 거리를 형성하고 열린 가로의 수요에 대응합니다. 두 개의 보이드는 수직적으로 생활 가로를 연장하고 주민들에게 활발한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hours의 창업 지원에 특화된 생활 기반 공유 공간에서 청년 창업인은 직접 공간을 운영하고 이용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인과 지역산업 종사자는 주거와 생활, 일자리가 함께하는 24hours 주거 플랫폼에서 개인과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툭툭 튀는 아이디어가 작품에 정말 잘 반영이 된 것 같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준공사업 설계 공모 수상팀이 전하는 작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수원 메탄 블록 단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분당선 메탄 권선역에서 약 350m 북서측에 위치하며 6m 도로 양측으로 13개 필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세대는 총 156호로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원룸형과 1.5룸형, 복층형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단위의 공공임대주택은 산재된 개별 단위의 개발 방식으로서 주택 유형의 단순화와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 등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원 메탄지구는 블록 단위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 유형의 다양화와 다양한 시설의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입니다. 가로 경관 디자인은 어두운 석재와 벽돌 소재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가로를 화이트 톤의 알루미늄 리브 판넬을 외장재로 사용하여 밝고 단아한 가로 경관을 연출하였습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가로 경관입니다. 왼쪽은 건물 상부의 외벽 디자인입니다. 동별로 랜덤하게 설치된 각기 다른 색상의 돌출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1층 필로티로 구조 벽체와 1층 천정에 외벽의 돌출 프레임과 같은 색상의 경관 조명 박스가 부착되어 새벽까지 빛을 발산합니다. 메스 디자인은 인접 대지와 맞벽 건축을 통해 생활 가로와 연계한 다양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고 맞벽의 중앙부를 오픈하여 형성된 중정 공간은 입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지붕의 천창은 자연 채광을 유입하고 양측 계단실 외벽은 가벼운 소재의 폴리카보네이트 폴더창을 설치하여 주동과 주동을 열어주는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초저녁의 야경 사진입니다. 맞벽으로 형성된 중정 내부 공간입니다. 계단실 측면에는 폴더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정 특화 디자인입니다. 통상 다세대 주택 계획에 있어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복도를 통한 세대 진입을 지향하고 스키플로어 타입이 갖는 계단참을 활용한 세대 내 진입으로 각 세대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개 층으로 오픈된 중정에는 국내에서 활발히 예술 활동을 펼치는 도예가와 조형예술가, 조경가와 콜라보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스키플로어 주거 형태로 계단참을 개인의 작은 마당으로 활용하고 최상부를 복층형 구조로 설계하여 다양한 평면 유형을 담고 있습니다. 맞벽 건축의 평단면도입니다. 각기 다른 필지에서 세대 진입이 이루어지고 2층 중에서 만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방과 후 돌봄 교실과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평면은
청년층을 위한 원룸형과 복층형, 공용과 주거공간에 배리어 프리가 적용된 고령자 유형이 있습니다. 건물 외부 전경 사진입니다. 현재 대부분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 형태에서 지을 땅이 부족한 미래는 수원 메탄 지구가 소규모 마을 단위 도시 재생의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관양 행복주택 신혼부부형 공유주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리 관악산이 보이고 북쪽으로 인덕원역의 번화가와 남쪽으로는 하객천 공원의 그 경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하철 4호선이 흐르고 있어 지하 개발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기천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정방향의 단순한 인면입니다. 그 단순한 테두리 안에 공유 공간에 큰 창과 각 세대들의 창들이 보입니다. 안양관영 행복주택은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6세대의 공공주택으로 크지 않은 공공주택인데요. 그 크지 않은 공공주택의 덕분에 공유주택의 개념을 아주 잘 적용했습니다. 공유주택의 개념은 도시 한정적인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아주 이상적인 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서로 각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수직적인 공유 공간을 배치해서 건물 전체가 공유주택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공동 현관 진입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공동 육아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빨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회의시설과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 다 같이 회의하고 일을 하면서 관악산 조망을 할 수 있는 뷰가 가능합니다. 가장 경치가 좋고 높은 곳에 피트니스 센터를 계획하고요. 어린이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오픈 키친을 배치했습니다. 공동 세탁실 옆에 자연스럽게 테라스를 배치해서 그 외부 공간과 세탁실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게 계획했습니다. 그 모든 공유 공간들은 4개 층이 오픈된 공중 정원에서 사람들과 같이 모여지고 규합되어집니다. 공중 정원은 외부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외부 정원, 옥상 정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그 수직적인 공유 공간의 성격들을 모두 규합할 수 있습니다. 인덕원역에서 접근할 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공중정원이 그대로 인면으로 투영되어서 그 공간들을 잘 안내해 줍니다. 차량 입구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래로 지하철 4호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보다 지상 주차장으로 모든 지상층이 활용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수직적인 테라스들로 공유 공간들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의 모습입니다. 공유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인면이 되고 그 공원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기천에서 바라본 모습의 안양 관양 행복주택의 모습입니다. 신혼부부형으로 공유주택의 개념이 도입된 공공주택의 모습이 그 도시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7블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개요, 건축개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은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의 A7블럭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사업지는 평택의 서정리역과 인접해 있으며 북서측에는 평택시가지, 그리고 남동측에는 고덕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일정은 2018년에 시작을 하여 2019년 3월에 착공하였고 2021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평택고덕 지구 중 7블럭이며 총 891세대의 단지로 지하 3층에 지상 25층으로 총 11개 동으로 이루어진 신혼희망타운입니다.
다음으로 단지 계획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감성 이음형 고덕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연과 도시, 주변 지구와 평택 구도심,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의 이음을 통한 감성 회복 마을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과 친환경 공간,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생활 공간이 되기 위해 단지 배치를 했습니다. 11개 동의 전 세대가 남향 위주의 배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한 100% 지하 주차 계획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단지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광장과 연계되는 동서남북의 통경축 확보로 쾌적한 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단위세대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46타입은 총 194세대, 그리고 55타입은 69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단위세대는 신혼부부들이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계획의 주안점으로는 단지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을 근접하게 배치하여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단지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거리는 최소화하여 단지를 안전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및 작은 도서관을 데크와 연계시켜서 단지에서 입주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그로잉센터를 중앙광장에 인접하여 보다 넓은 외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단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과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동 인면에서 사용된 색채 및 그로잉 센터 등 단지 전반적으로 사용된 색채는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주며 차별화된 신혼 희망타운을 조성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주택 준공 부분의 검단 신도시 AB 14블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블럭은 자연, 경관, 첨단 기술의 세빛으로 가득한 단지 세빛 오름을 주제로 계획하였고 지하 2층, 지상 29층에 1452세대의 대단지로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대한민국 조경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다양한 5개 공간과 조경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첫 마을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동마다 다채로운 인명과 색채의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남향 세대와 자연 주방 세대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폭 30m 이상의 2개의 통경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지하철, 공원 등으로 연결되는 보행자가 편리한 동선을 구축하였습니다. 14블럭의 첫 번째 주제는 자연과 건강을 담은 라이트 그린입니다. 40% 이상의 생태 면적률, 45% 이상의 풍성하고 다양한 녹지 면적으로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빛을 상징적 경관을 담은 그랜드 비스타입니다. 보행자 눈높이를 고려하여 커뮤니티 시설, 랜드마크 놀이터 등 다양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의 첨단 기술을 담은 에코텍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세대별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안전한 단지가 되도록 사각지대 없는 세티드 설계를 적용했으며 태양광 발전 및 LED 조명을 적용하여 조명이 특화된 아름다운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작품을 보니까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고요. 또 실제로 모형을 통해서 보니 더욱더 실감이 나고 작품을 설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그 의미가 한층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정된 일반 공모 작품들 여러분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인터넷 주소 접속해 주시고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SH 등 8개 공공기관이 함께한 2021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이제 시상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의 다양하고 또 창의적인 디자인 혁신을 위해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승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